안녕하세요. 강팀장의 보험이야기의 강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보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보상 청구 시 첨부해야 될 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보상 청구 시 첨부해야 될 서류를 제대로 준비 못해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2번, 3번 일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무엇보다 첨부해야 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사에서 안내를 받게 되면은 그냥 FM적인 매뉴얼대로만 설명을 듣기 때문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20만원 이상 보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 진단서 떼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진단서는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겨우 실비를 청구한 거라고 생각을 하자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비보험을 청구할 때 있어서 2번, 3번 일 처리하지 않고 그리고 최대한 저렴하게 실손보험을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그 이외의 서류들은 무엇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원치료 시 무조건 진단서가 필요한가요? 자, 여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추가 서류인 경우에는 실비 청구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진료비 영수증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카드 영수증으로 청구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내가 병원을 하루만 간 것이 아니라 며칠 병원을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매일매일 진료비 영수증을 끄는 게 아니라 치료가 끝나면 한꺼번에 진료비 영수증을 끊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진료비 영수증이 아니라 진료비 납입 내역서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A4 용지 한 장에 몇 월 며칠 얼마 몇 월 며칠 얼마 이렇게만 간단하게 써져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진료비 납입 내역서를 병원에서 준다라고 한다면은 진료비 상세 내역서를 같이 달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거는 비용 부담이 여기까지는 전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험사에 따라 금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준으로 봐야 될 거는 우선은 내가 보상받을 총 금액이라기보다는 한 질병당 보상받을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거기서도 내가 낸 병원비를 기준으로 보실 게 아니라 내가 보상받을 금액, 그러니까 실비보험인 경우에는 공제되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다 제하면은 20만원이 안 된다, 10만원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추가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딱 20만원이 넘었다 라고 하면은 굳이 추가 서류가 필요하지 않겠죠. 왜냐하면은 공제 금액을 만원, 15,000원, 2만원 공제를 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보험사들이 안내가 조금씩 틀리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험사에 따라서 추가 서류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추가 서류를 요청하게 되는 취지는 무엇 때문에 병원에 갔는가예요. 진단은 그 이후의 문제죠. 예를 들어서 의사소견화의 검사를 받은 거라고 한다면은 검사 시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사소견화의 검사를 받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검사 시 이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의무기록지 또는 초진기록지와 같은 서류나 진료확인서와 같은 서류로도 충분히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굳이 만원, 2만원짜리 진단서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이 서류들은 각자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실비 청구하는데 매번 진단서를 끊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의무기록지, 초진기록지, 그리고 진료확인서 등과 같은 서류를 제가 추천하는 이유가 이제는 무엇인지 알겠죠? 병원마다는 차이가 있지만은 보험사들이 요구하는 서류 중에 가장 저렴합니다. 그리고 서류를 떼면서 이에 대해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보상 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원치료 시에 보시면은 무엇이 필요하죠? 진료비 영수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진료비 내역서인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죠? 진료비 상세 내역서도 같이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플러스 20만원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추가 서류가 필요한데 이 추가 서류는 굳이 진단서가 아니라 의무기록지 또는 초진기록지 또는 진료 확인서 등과 같은 서류들 중에 가장 저렴한 서류로 준비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통원치료비가 아니라 입원치료비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이때는요,
진료비 상세 내역서가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아까 전에 통원 치료 시에는 진료비 내역서인 경우에만 필요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치료를 실비로 보상 청구할 때에는 진료비 상세 내역서만 추가로 더 준비해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인 경우에는 이제 실비만 청구했을 경우에 해당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실비 청구를 하면서 또는 보상 청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알면 이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이런 거를 자세히 아실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조금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단비를 받는다. 이 진단비는 뭐가 있을까요? 뭐 암 진단비만 있을까요? 아니죠. 골절 진단비, 화상 진단비 이런 진단비를 받는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입원을 했는데 입원 일당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입퇴원 확인서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술비를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수술 확인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 수술 확인서는 각 병원마다 명칭이 조금씩 틀리거나 수술 확인서가 없는 병원들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수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한다면 어떤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무기록지에 수술한 내용이 다 적혀져 있다. 그럼 그걸로도 당연히 충분한 거고요. 이 부분이 좀 미흡하다라고 한다면은 의사소견서를 준비하면 되겠죠. 물론 당연히 의사분께 어떠한 수술을 받았는지 이것 좀 내용 좀 써달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당연히 이 부분을 잘 작성을 해줄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한 가지 또 팁이 있겠죠. 뭐냐, 내가 실비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같이 청구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굳이 초진기록지나 의무기록지와 같은 서류가 또 따로 필요하지 않겠죠. 왜냐, 이 서류들 내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병원 갔는지 다 확인이 될 테니 말이죠. 다만 문제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입퇴원 확인서에 진단명을 써주는 병원도 있고 써주지 않는 병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만 입원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병원에 따라 이런 부분이 조금씩 틀리니까 이런 부분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상 청구를 했는데 나중에 이 서류가 또 필요합니다 라고 해갖고 병원에 다시 왔다 갔다 할 일이 없겠죠. 요즘처럼 코로나가 다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병원을 굳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길 바라며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신 분들 몸조리 잘 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